네, 안녕하세요. 노은중학교 2학년 여러분. 저는 노은중학교 2학년 4반 담임이자 여러분들과 함께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 최종룡입니다. 우리가 1학기 때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을 진행을 했었지요. 여름방학이 끝난 이후에 이 사태가 조금 종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여전히 코로나19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여러분들과 2학기에도 원격 수업을 함께 진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요. 1학기 때 이제 우리가 EBS 강의를 활용을 했다면은 2학기 때는 뭐 가급적이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EBS 강의 대신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제가 촬영한 영상을 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2학기 첫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고요. 아직까지 이제 2학기 평가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평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 등교하게 되면은 그때 수업 시간에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2학기에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지 간단하게 설명하고 지금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청동기의 보급과 고조선의 등장이라고 하는 수업 주제로 오늘 수업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1학기에는 우리가 이제 역사 중에서도 이제 세계사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학기 때는 이제 한국사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요. 여러분들 이제 교과서가 있으면 각 우리 함께 차례를 함께 보면서 2학기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도를 나가게 될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없는 사람들은 잠깐 화면 중단하고 교과서 찾아서 다시 컴퓨터 앞으로 오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들 교과서 준비되었지요? 자, 그러면 차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6페이지입니다. 자, 6페이지 다 폈으면은 이제 대단원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1단원은 문명의 형성과 고조선의 성립입니다. 1단원 같은 경우는 이제 세계사도 포함이 되어 있고 한국사도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이미 1-1, 2, 3 그러니까 문명의 발생과 국가의 형성까지는 우리가 1학기 때 같이 공부를 했고요.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을 이제 이번 시간 그리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원 2단원은 삼국의 성립과 발전입니다. 삼국시대를 다루고 있는 단원이고요. 자, 7페이지 건너가서 3단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일신라와 발해의 발전이 보이죠. 이 부분은 이제 삼국시대가 끝나고 나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이제 북쪽에서 새롭게 생겨난 발해와 이제 통일신라가 함께 공존을 했던 그러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쪽의 통일신라와 북쪽에 발해가 있다고 해서 이 시기를 남북국 시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3단원은 이제 남북국 시대에 대한 내용이고 3단원 말미에는 이제 신라가 이제 서서히 무너지는 부분 그리고 이후에 신라가 다시 세계로 쪼개져 후삼국이 성립되는 부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고려가 성립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 부분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될 것 같다고 예상이 됩니다. 4단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성립과 변천이고요. 고려 시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의 성립과 변천 중에서 1. 고려의 건국과 귀족사의 형성 같은 경우는 어, 앞서 이제 신라 말 그리고 후삼국 시대와 걸쳐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 중간고사까지의 진도는 고려의 성립과 변천 중에서도 이제 고려의 건국 그리고 이제 후삼국 통일까지 그렇게 지금 현재 계획을 선생님이 하고 있습니다. 어, 5단원 한번 보도록 하죠. 조선의 성립과 발전인데요. 조선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교과서 여러분들 한 장 넘겨서 8페이지입니다. 6단원 보면 조선사회의 변동이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실을 알 수 있겠네요. 조선은 대단원 두 개로 구성이 돼 있다. 그리고 그 조선을 이제 정기와 후기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의 파트 1, 파트 2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파트 1과 파트 2를 나누는 기준, 정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은 여러분들 교과서 한 장만 앞으로 넘겨볼까요? 7페이지 맨 끝에 하단에 있죠. 외란과 호란의 발발과 극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선 중기가 되면은 이제 조선이 두 차례 큰 전쟁을 일본과 그리고 북쪽의 여진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 이전 그리고 전쟁 이후로 조선을 나누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겠고, 이제 기말고사 범위는 이제 마지막 조선사의 변동까지 돼서 이제 역사 1 책을 우리가 이제 끝마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 이제 진도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난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수업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과서 몇 페이지를 펴면 되냐면요. 36페이지 한번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자, 36페이지에 보면은 고조선과 여러 나라의 성장이라고 나와 있고요.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은 청동기 문화가 확산되다라고 하는 소단원이 나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1학기 때 이제 여러분들과 대면 수업을 진행했을 때 우리가 선사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그 선사시대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사시대를 둘로 나누면은 이제 당시 사용되었던 도구인 석기를 가지고 나누게 되는데, 이제 구석기와 신석기 이렇게 나눠서 우리가 공부를 했었지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석기 그리고 나무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도구를 제작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금속 도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최초의 금속 도구가 바로 청동기였고요. 그 청동기를 바탕으로 등장했던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가가 바로 고조선이고, 오늘은 청동기의 보급과 고조선의 등장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학습 목표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작. 네, 그래서 첫 번째 학습 목표는요, 이제 청동기 시대 때 사람들이 사용했던 여러 도구들, 뭐 그런 도구가 이제 사료가 되겠죠. 자, 그런 사료를 통해서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두 번째 학습 목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학습 목표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이제 청동기를 바탕으로 이제 성립됐음을 우리가 이제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의 건국, 그리고 성장, 그리고 멸망하는 그 과정까지를 오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36페이지입니다. 자, 먼저 청동기가 보급된 시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교과서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지요. 자, 만주와 한반도에 청동기가 보급된 시기는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이 되겠습니다. 세계 각 지역마다 이 청동기가 이제 보급된 시기가 이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가장 먼저 이제 청동기가 사용되었던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었고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이제 청동기가 사용된 이후에 뭐 여러분들이 이제 1학기 때 공부했던 뭐 이집트라든지 인도라든지 중국 뭐 이런 여러 지역에서 이제 청동기가 사용되면서 문명이 탄생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청동기가 이제 보급된 시기는 이제 기원전 2000년경에서 기원전 1500년경이다,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시간 잠깐 줄 테니까요. 교과서 36페이지 잠깐 교과서 본문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자, 다 읽었나요? 다 못 읽은 친구들은 잠깐 화면 멈추고 마저 읽고 계속 화면 틀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살펴볼 내용은 이제 그러한 최초의 금속 도구였던 이제 청동으로 어떤 도구를 만들었을까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뭐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청동으로 만든 도구는 장신구, 그다음 재사용 도구, 그다음 무기 등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한 청동기들을 모든 사람들이 사용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청동기는 주로 이제 지배 계급이 사용을 했고요. 그 이유는 이제 청동이 워낙 귀한 재료이고, 그다음에 이제 만들기가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어, 네, 현재 지금 옆에 지금 3학년들이 수업을 하고 있어서 잠깐 소음이 들렸는데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 이제 대다수의 사람들은 여전히 이제 청동기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돌이나 나무를 가지고 생활을 했다라는 사실도 함께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석기에는 이제 반달 돌칼이 있다는 거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과서 36페이지 하단에 보면 반달 돌칼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돌낫이 나와 있습니다. 돌날과 반달 돌칼의 아마 용도는 비슷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돌낫이니까 어떤 용도겠어요? 그렇죠. 수학에 사용되었던 도구라고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 그 이전 시기에도 물론 돌낫이 있긴 하지만 이 시기 때 이제 반달 돌칼이라고 하는 이제 수학을 그러니까 수학만을 목적으로 하는 이제 도구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만큼 뭐 수학을 할 일이 또 많아졌다라는 또 그런 반증이기도 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시기 때는 그만큼 이제 농업 생산력이 이제 커졌다라는 사실까지도 뭐 이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청동기를 일부 사람들만 사용했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특정인들은 청동기를 사용할 수 있었고 특정인들은 청동기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차이, 그러니까 즉 다름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다른 말로 했을 때 사람들 사이에 계급이 발생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겠고, 청동기 시대 사회 변화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 계급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청동기 시대 하면은 뭘 떠올리시면 되냐면 계급 발생을 이렇게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발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자, 교과서 37페이지에 여기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요. 자, 37페이지 역시 시간 줄 테니까 한번 본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봅시다. 네, 어떻게 교과서 잘 읽었나요? 자, 그러면 이제 청동기 시대 계급이 발생한 이유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중요한 이유는 앞서 설명한 것처럼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농업 생산력이 굉장히 크게 이전 시대에 비해서 증가를 하게 됩니다. 뭐 당시 이제 농경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이제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던 것이고, 아마 여러분들이 1학년 사회 시간에 이제 아마 벼농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을 건데, 이제 벼농사가 가지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벼농사가 이제 지어지는 지역에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거. 그러니까 벼농사가 시작이 되면서 인구 또한 늘어났겠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유추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럼 이 시기 때 이제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 37페이지 가운데 보면은
탄화된 쌀이 나와 있습니다. 탄화라는 말은 탔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이렇게 쌀이 탄 흔적들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 시기 때 이제 벼농사가 시작되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이 시기 때 농경의 모습을 또 살펴보면은 아까 설명한 것처럼 이제 반달돌칼을 사용해서 이제 곡식을 이제 수확하는 모습들이 나오고 신석기 시대 때 이제 대표적인 토기가 빗살무늬 토기라고 한다면 이제 청동기 시대에 와서는 이제 민무늬 토기에 이제 곡식을 저장하고 음식을 조리했다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석기 시대와 청동기 시대를 비교하는 뭐 내용이 나온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빗살무늬 토기와 민무늬 토기를 이렇게 구분해서 이제 알아내는 방식을 또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내용 볼게요. 자, 청동기 시대에 계급이 발생하는 이유 두 번째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농경이 발달하면서 이제 잉여 생산물, 자, 잉여 생산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남는 생산물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남는 생산물이 생기면서 이제 사유재산,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재산이 이제 나타나게 되고, 이제 개인적으로 가질 수 있는 재산이 나타나니까 어떤 사람들은 농업 생산력을 늘려서 부유해질 것이고, 뭐 모든 사람이 부유해질 수는 없었겠죠. 그러니까 부유해지지 않은 사람과 이제 부유해진 사람 간의 이제 차이, 즉 다른 말로 해서 빈부격차가 이제 청동기 시대 때 발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힘과 재산을 가진 사람이 이제 족장, 이제 족장을 이제 다른 말로 군장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족장, 군장이 돼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부족을 통솔하면서 이제 계급의 상단에 등장하게 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동기 시대 때 이제 계급이 이렇게 발생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뭐 여러 이제 그 사료를 가지고 유추할 수가 있는데, 그럼 이제 확실한 뭐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청동기 시대 때 계급이 발생했다는 확실한 증거. 자, 여러분들 교과서 38페이지에 보면은 이 시기 때가 되면은 이제 고인돌이라고 하는 거대한 무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보이지 않던 거대한 무덤이 등장하는 걸로 봐서 이런 거대한 무덤을 만들 수 있을 만한 힘을 가진, 즉 권력을 가진 계급이 등장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파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계급 발생 외에 그럼 청동기 사용으로 나타난 이제 또 다른 변화들은 무엇이 있을까 한번 살펴보면은요. 청동기 시대 때 선생님이 이제 농업 생산력이 비약적으로 증가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빈부격차가 발생을 한다고 했지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같으면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농업 생산력이 이제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더 열심히 농사를 지으려고 했을 것이고, 농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땅에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을수록 더 많은 부를 창출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더 많은 부를 통해서 더 큰 힘을 가질 수 있게 되니까 사람들 사이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더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생겨났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청동기 시대가 되면은 이제 사람들이 더 넓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펼치게 되었고요. 당시 제작되었던 청동검은 이러한 전쟁의 규모를 더 크게 키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나니까 반대로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이 시기 때는 전쟁으로 안전을 위협받는 그러한 사회로 이제 진입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유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 때가 되면은 사람들이 나지막한 산이나 구릉, 그러니까 방어에 유리한 곳으로 주거 지역을 옮겼고, 여러분들 교과서 이제 36페이지, 37페이지를 딱 펼쳐 보면은 밑에 그림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전에 이제 석기 시대에는 뭐 이러한 철책들을 치지 않았습니다. 뭐 일례로 여러분들 교과서 23페이지에 보면은 신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23페이지 보면 기껏 해봤자 울타리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렇게 대지와 같은 이제 가축들을 가두는 용도로 사용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36페이지와 37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림을 보면은 이제 다른 부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높은 철책을 치고, 그리고 쉽게 이제 마을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자라고 불리는 이제 물 웅덩이도 파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방어를 하면서 이제 나지막한 산이나 이제 구두릉에 거주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다르게 또 생각을 하면은 청동기 시대 때의 유적은 주로 이제 구릉에서 많이 발견되겠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유추를 할 수가 있겠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청동기 이제 문화가 나타나면서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 나갔는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특징은 이제 계급이 발생했고, 그 계급이 발생했던 이유는 이제 농업 생산력이 증가했기 때문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농업 생산력이 이제 증가를 하면서 이 당시에 이제 사유재산과 빈부격차도 발생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계급이 발생하면서 이제 고인돌 같은 것들이 이제 출현하게 되었고,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이라는 걸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 당시에 전쟁을 뒷받침해줬던 도구가 청동검이고, 이로 인해서 사람들의 거주지가 이제 옮겨진다는 사실까지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겠네요. 하지만 이런 그 권력을 강화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제 뭐 사람을 죽인다든지 전쟁을 하는 걸로 유지하기는 꽤 어려워요. 뭐 이게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이제 선생님이나 아마 이제 뭐 부모님 중에서도 이제 뭐 무섭게 하시는 부모님들 혹은 선생님들도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오래 갈 수가 없죠. 왜냐하면 밑에 사람들이 이제 반발을 하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37페이지 이제 하단에 보면은 그 족장과 군장이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네, 그렇죠. 이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족장이나 군장들이 처음에 권력을 이제 확보하던 수단은 아마 이런 그 전쟁을 통해서, 그러니까 무력을 통해서 아마 획득을 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제 그러한 무력을 통한 통치가 이제 장기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점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제사를 통해서 이제 권력을 이제 강화했을 걸로 추측하고 있고, 뭐 이들이 이렇게 제사를 지냈던 그런 증거가 바로 이제 청동 거울이나 종방울과 같은 제사용 도구가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청동기 이제 사용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배워야 될 이제 두 번째 학습 목표로 넘어가야 될 건데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한 것처럼 청동기 시대가 이제 청동기 시대로 진입하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가 나타납니다. 그 최초의 국가가 바로 이제 고조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마 초등학교 때도 공부를 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볼게요. 청동기의 사용으로 나타난 또 다른 변화에서 이제 청동기 사용 이후 부족들 사이에 전쟁이 증가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을 통해서 이제 여러 부족들을 통합한 이제 국가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고, 그러한 최초의 국가가 바로 이제 고조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 고조선이라는 거는 꼭 알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동기 시대의 농경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는 사실. 그러니까 청동기 시대 고조선. 그러니까 고조선 하면은 청동기 시대를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건국 이념은 홍익 인간이라고 하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아마 뭐 익히 들었으니까 더 추가로 설명은 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과서 40페이지의 탐구 활동인데요. 단군 신화를 통해 고조선의 사회 모습 파악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교과서 40페이지에 보면은 삼국유사에 담긴 단군 건국 이야기가 나타나 있습니다. 그냥 이번 지금 수업 끝나고 편안하게 이제 교과서 보면서 그 1번 그리고 2번 해결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이후 등교하고 나서 선생님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제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고조선에 대한 설명 좀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청동기 시대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이제 고조선이 이제 건국이 되는데 이러한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이제 어디에 있었을까? 고조선은 만주와 한반도 북부 지역에 위치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뭐 이 시기 때 이제 지도가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고조선이 정확하게 이제 국경이 어디다, 영역이 어디다라고 하는 거는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다만 이 시기 때 이제 고조선과 관련된 이제 유물이 있어요. 그게 이제 바로 비파형 동건과 탁자식 고인돌인데 이 비파형 동건과 탁자식 고인돌은 이제 중국과 다른 이제 우리만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파형 동건과 탁자식 고인돌이 나타나는 지역에 고조선이 있었겠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은 고조선에 포함은 되지는 않네요.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교과서 이제 41페이지고요. 이제 오늘 수업 마지막 내용입니다. 이제 고조선의 성장 과정 그리고 이제 멸망까지 이제 하고 이번 시간 마치도록 할 건데요. 고조선의 성장 과정은 이제 크게 이제 세 시기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41페이지 교과서 읽을 시간 드릴 테니까요. 교과서 41페이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다 읽었나요? 뭐 안 읽은 친구는 마찬가지로 화면을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다 읽고 나서 화면 다시 켜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조선의 성장 과정은 이제 멸망까지 포함해서 크게 이제 세 시기로 이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이제 건국했던 이제 고조선이 이후에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더욱 발전하게 되는데요. 기원전 4세기 경에는 이제 왕위라는 칭호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도 이제 뭐 민주주의 국가가 아닌 그러니까 민주주의에는 국민들이 이제 주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들이 이제 뭐 선거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대표를 뽑고 그런 대표를 이제 돌아가면서 하게 되죠. 뭐 그런 국가 말고 뭐 여전히 이제 왕이 있는 국가들도 존재하죠. 뭐 영어로는 이제 킹이라고 불리는데 그럼 이제 왕이라는 칭호가 이제 기원전 4세기경 이제 고조선에서 사용이 돼요. 그럼 이런 다른 말로 하면은 그 이전과 달리 뭔가 통치 제도가 한층 더 안정되었다. 좀 더 정교해졌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만큼 이제 고조선의 국력이 강화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고조선의 국력이 강해지면서 당시 이제 중국에는 이제 춘추 전국 시대였거든요. 그 춘추 전국의 여러 나라 중에서 이제 연이라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연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국 칠웅에 들어갈 정도로 매우 힘이 강했던 나라입니다. 그러한 이제 영과 고조선이 대립을 했고 뭐 이 과정에서 이제 고조선의 일부 영토가 뺏기기도 했다라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제 고조선이 이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이제 철기 문화를 받아들이고 한층 더 통치 시스템을 정교화한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 과정에서 영과 대립했다라는 내용까지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그다음 이제 성장 과정에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기원전 2세기예요. 이제 기원전 2세기는 이제 위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집권하는 시기이고 이 위만이 집권한 이후에 고조선을 우리는 이제 위만조선이라고 부르고 그 이전의 고조선을 이제 단군조선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원전 2세기 경이 되면은
이제 위만 조선의 시대가 시작이 되고요. 이 위만이 집권을 하면서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수용이 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집권하던 시기에 중국은 이제 어떤 시대였냐? 진이 무너지고 한이 등장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이제 그 단군조선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앞선 이제 청동기를 바탕으로 성립된 건국된 고조선이 영과 다투던 시대까지가 이제 중국으로 쳤을 때는 춘추전국과 이제 진에 해당되는 시기고 이때부터는 이제 중국으로 쳤을 때는 한에 해당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만은 이제 사실 원래 이제 그 한반도에 살고 있던 사람은 아니었고요. 기록에 따르면 이제 중국에 살고 있다가 이제 한반도로 이제 건너온 이제 우리 측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당시에 이제 우리 민족을 동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이족이었던 이제 위만이 중국에서 이제 우리 쪽으로 이제 건넌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고요. 이 당시 이제 아마 위만이 이제 중국에 한층 더 성숙된 이 철기 문화를 가져왔을 거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만이 집권한 이후에 철기 문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용이 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층 더 국력이 강화가 되면서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부의 국가들 사이를 이어주는 무역을 이제 우리가 중개무역, 이제 중간에서 이어주는 무역이다라고 해서 중개무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은 이제 가운데, 개는 우리가 이제 1층에서 2층 올라갈 때 이제 계단을 타고 올라가잖아요. 그 개자예요. 이제 이어준다라는 뜻인데, 그래서 이제 중국의 한과 한반도 남부 사이를 이어주는 중개 무역을 독점하면서 이제 경제도 이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중개 무역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이제 스스로 부를 창출하는 건 아니고 중국에 있는 이제 우수한 선진 문화가 이제 한반도 남부로 흘러가는 과정에서 이제 중간 징검다리 역할을 하면서 부를 축적하는 방식이에요. 그럼 당연히 한의 입장에서는 좋지 않게 보겠죠. 그리고 이 시기 때가 이제 한에서는 어떤 시기냐면 우리 1학기 때 공부했던 한 무제가 통치하던 시기였습니다. 뭐 한 무제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시기 때 이제 유교가 중국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이 됐고 뭐 이제 흉노를 정복하기 위해서 장건이라는 사람을 이제 보내면서 파견하면서 비단길이 개척되었다는 사실까지 우리가 1학기 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이제 무제 때는 이제 한이 이제 팽창하던 즉 전성기였기 때문에 이런 고조선의 세력이 강한 것을 두고 볼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이제 한 무제가 이제 고조선을 침략을 하게 되고 뭐 상당히 당시에 잘 막았던 것으로 이제 기록상에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배층이 분열하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계속해서 맞서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맞서봤자 어차피 뭐 목숨만 잃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지배층들 간의 내분이 나타나게 되면서 당연히 이제 힘이 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결국 수도였던 왕검성이 기원전 108년 점령되게 되면서 이제 고조선이 멸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청동기 문화 그리고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였던 고조선에 해당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교과서 45페이지 스스로 정리해 보자 함께 살펴보면서 이번 시간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할 필요는 없고요. 이번 시간에 해당되는 내용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다음 괄호 안의 단어 중 알맞은 것을 골라 동그라미로 표시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고조선은 청동기,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하였다. 자, 청동기일까요? 철기일까요? 네, 그렇죠. 정답은 청동기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청동기 하면은 고조선, 고조선 하면은 청동기를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하기 한번 넘어갈게요. 자, 밑에는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부분이고, 자, 정리하기. 자, 다음 기억 니은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기억에 들어갈 말만 한번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고조선 건국이고요.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건국되었다가 누가 집권한 이후에 세력이 확대되었습니까?
그렇죠. 이제 위만이 집권한 이후에 세력이 확대되고 당시 그 세력 확대 안에는 철기 문화라는 것이 있었고 당시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중국과 그리고 한반도 남부를 잇는 중개무역을 통해서 세력을 확대시키다가 한해 침략을 받아서 멸망을 하게 된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그 2학기 수업이었는데 어, 1학기 때 이제 우리가 EBS를 하다가 이제 선생님이 처음으로 한번 제가 한번 수업을 직접 한번 찍어봤습니다. 아마 뭐 좀 미숙한 점도 있겠지만 뭐 점점 뭐 저도 하다 보면 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2학기 때는 뭐 이렇게 제가 이제 뭐 찍어서 이렇게 올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 시간에도 뭐 재밌게 역사 수업 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수업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